저희가 상대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경선에서 맞붙게 될 강기정 후보가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이제 예. 후보님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더니 경륜을 가진 행정의 달인이다. 이렇게 후하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강 후보에 대한 평가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강 후보도 장점이 많죠. 우선 586이니까 나이가 젊고 또 추진력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을 원하느냐. 그리고 시대 정신이 어떠한 리더십을 원하느냐.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는 강주시장을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 그 지자체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강주시장은 배워서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와 네트워킹도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주라는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니잖아요. 강주 품격에 맞는 도덕성이랄지 자질이랄지 인성이랄지 이런 게 검증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공통 질문인데요. 강기정 후보한테도 들었던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군공항 이전 해법 관련해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 4년간 왜 지지부진했냐라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전남 지역 단체장들과의 소통 부재가 좀 있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의 해법은 그럼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그것은 소통의 부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전라남도가 얘기한 것은 왜 소음 시설을 강주에서 빼내서 우리 지역에 보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이제 이게 그렇게 지역으로 가면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는 걸 하나 설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소음 정도를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드려야 됩니다. 혜택을.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세균 총리 계실 때 국무총리실에 강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진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전에는 이제 강주 민간공항은 저쪽에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군공항은 안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연계해서 움직인다 하는 걸 공항 이전 계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함께 검토가 될 것이고요. 그 대목인데요. 지금 이제는 지금 정권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제 협의체, 정부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도 뭐 가동은 되고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예. 있고,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얘기를 방금 드릴게요. 민간공항 이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를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출범 초기에 좀 민간공항 조건 없이 가겠다라고 약속을 공언을 하셨다가 결과적으로 좀 너무 좀 이제 시민 여론 수렴 절차는 거쳤지만 그렇습니다. 민간공항을 안 가겠다. 근데 이제 그 하니까 당시에도 2018년에 약속했던 것도 1항에 보면 2021년까지 민간공항 보낸다. 2항에는 전라남도는 대신에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나 이제 그 지자체에서 군공항에 대해서 전혀 협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근데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규정이 살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전라남도하고 강주시가 알아서 군공항을 옮기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 시설입니다. 그거는 이걸 옮기려면 당연히 국가가 국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얘기했던 것이 국가 사업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옮겨달라 이렇게 했고 공약에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속도감 있게 민선 8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행정 공약에 지금 행정 통합도 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민간공항 이전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인 이렇게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은 좀 더 통 큰 양보의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시는데 어차피 행정 통합도 이제 상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거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처럼 강주 150만, 전남 180만 이래 가지고는 자생 경제, 자립 경제가 될 수가 없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불란서 같은 데도 23개를 13개로 통합했고 일본도 통합하고 있고
우리도 보면 불경이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 충청도도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만 따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 강주 전남을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명체입니다. 근데 이게 1986년에 분리된 거거든요. 다시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전라남도는 농수 축산물 생산지고 우리는 소비지고 전라남도에는 2천여 개의 천혜의 섬이 있고 외지인들이 낮에는 전라남도에 관광을 하고 밤에는 강주에 와서 밤문화를 보고 공연도 보고 강주에서 숙식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달빛 고속철도까지 연결되면 1,800만의 공동시장이 만들어지고 광주에 킬러 컨텐츠를 갖는 공연을 만들게 되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요. 네. 필요성은 아마 지역민 대다수는 공감을 하고 예, 방향도 옳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2020년 9월 달에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두 달 후에 김영록 지사께서 저와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고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전남연구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민선 8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광역지자체의 통합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속도를 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시민의 삶에 밀접한 공약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복합 쇼핑몰 문제를 또 얘기를 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중이다. 이제 뭐 이야기가 진행 예. 중이다까지만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어떤 분들은 그 대선 때 뭐 윤석열, 이준석 그 저쪽에서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언론을 찾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8월 달부터 이미 강주에 복합 대형 쇼핑몰이 필요하다.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예. 작년 10월 달에는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회의를 했고 그 당시에 소상공인 연합회장이 이경채 회장이셨는데 찬성을 했어요. 의회였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회장님 소상공인들이 피해 입는다고 그러는데 왜 찬성합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본인들께서 그 대형 복합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전까지 서울까지 가려니까 매우 불편하다. 두 번째는 여기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생기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여수 순천에서 여기 물건 사러 오면 물건만 사가지고 바로 가겠습니까? 우리 대인시장에 와서 이제 국밥도 잡수시고 또 골목 상권에서 또 유명한 여기 전통 물건도 사고 이렇게 되면 상생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복합 쇼핑몰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 이 말이 붙습니다.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한 두 군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거론하면 잘못하다가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환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논의 중에 있고 6월 말까지 저희에 건의하면 제가 7월 달부터 이제 민선 8기가 시작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보관입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군데랑 뭐 협의 중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선거 기간이고 해서 이제 당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하다 예, 싶으면 몇 년 전이었죠. 신세계에서 호텔도 하고 뭐 편익시설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거든요. 무산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예. 걸었던 것으로 제가 예. 압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그 당시에는 이제 판단이, 지금처럼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뜨거웠던 것은 도심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같은 전통적인 역사를 함께 해온 소상공인들이 안 계신데도 도심이 아니라 사막 쪽에다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는 물건은 소상공인들한테 사고 한 달치, 뭐 일주일치 마음 먹고 살 때는 가서 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하고 상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주의 소상공인들은 뭐 창원이다, 울산이다, 새로운 도시의 소상공인과 다릅니다. 이분들은
인구도 10만 명이 넘고 가족까지 하면 한 60만 명, 수가 많고요. 두 번째, 강규의 역사를 함께 짊어지고 왔어요. 5.18 때는 양동시장의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주먹밥 만들어서 시민군들에게 제공을 했고, 또 그분들이 골목 상권에서 재래시장에서 물건 팔아서 우리들을 대학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강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처럼 편의성만 따져가지고 대형 복합 쇼핑몰을 막 유치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길을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도인지